네, 아침 신문 일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지난해 염전노예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당시 구출됐던 노동자들이 다시 염전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전북 신안군 신의도의 염전에서 벗어났던 노동자 63명을 추적해 봤더니 소재가 파악이 된 건 13명이고요. 나머지 40명은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거나 노숙 생활을 전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2월 염전 노예를 뿌리 뽑자며 꾸려졌던 특별수사대도 2달 만에 해체됐고요. 이 같은 염전의 노동 착취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의반 타의반 염전으로 돌아간 노동자들, 그들에겐 선밖의 세상이 더 가혹했던 거 아닐까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열악한 노동 환경의 실태 또 있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다루고 있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월 실업률은 11%를 넘어서 IMF 시절인 1999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 당장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4년대 대학생의 37%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대부분 음식점 서빙이나 편의점 점원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곳에서 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신문은 지적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강남 부촌 일대에 위장 전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 아이를 있는 집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보내려고 부촌에 자리한 오피스텔의 주소지를 옮겨 놓는 건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37명을 넘어서요. 서울 평균인 24명보다 10명 이상 많았습니다. 위장 전입의 단속은 해당 학교장 소관이지만 형식적인 공문만 내려보낼 뿐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시겠습니다. 네, 의원들의 입법 권한을 악용한 정부와 국회의 청부 입법 실태를 꼬집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려면요,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의원 입법의 경우에는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서명만 받으면 바로 발의가 가능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정부가 의원들의 이름을 빌려서 법안을 발의하는 건데요. 각 정부 부처는 그 사내의 위원회를 만들어서요, 공무원들의 자리 보전에 힘쓰고요, 의원들은 지역사업 배정 때 우대를 받는 공생관계에 악용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일면 살펴봤습니다.